자,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 로고 뭔지 아세요? 미국에 살지 않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 이런 거 좀 한다, 미국 문화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 번은 들어봤을 everyone이에요.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제 브이로그에서도 나왔었어요. 기억나요? 제 LA 브이로그? 물 한 바가지에 4만 원 하는 곳. 맞아요. 스무디 한 잔에 3만 원씩 하는 곳. 이름도 되게 켈리 느낌 아니야? everyone. LA 하면 everyone이 생각나고, everyone 하면 헤일리 비버 스무디. 딱 핑크색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을걸? 안 봤을 수도 있지만. 이 스무디를 한 잔 딱 들고 뭔가 셀린느 선글라스를 끼고 옆에는 귀여운 토이푸들 산책을 시키며 산책을 할 것 같은 그런 켈리 거리 연상이 되지 않나요? 실제로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가서 이제 쇼핑을 하고, 킴 카다시안, 켄달 제너, 할리우드 사는 연예인들의 쇼핑 성지, 심지어 엄청나게 많은 미국 인플루언서들도 오늘은 에리원 하울을 할게, 내가 에리원에서 1,000불로 살 수 있었던 거 오늘 언박싱 한다 이러면서 이런 컨텐츠 만드는 게 유행하기도 했는데, 심지어 연예인들도 이런 하울을 올리고, 그럼 왜 그냥 마트가 왜 이렇게 비싼 거냐,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어떻게 에리원이 시작이 됐고 누가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비싼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마트 사장님은 어떤 사람일까? 누가, 어떤 미친 사람이 도대체 물 한 병에 3만 원, 4만 원 하는 이런 마트를 차릴 생각을 했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됐을까? 나는 궁금했어. 궁금핑. 그래서 저도 알아봤는데요. 자, 일단 에리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에만 있는 고급 유기농 및 천연식료품 체인 마트예요. 캘리에만 매장이 지금 12개 있어요. 저도 최근에 에리원 마트에 직접 가봤는데, 그 악명 높은 에리원 마트에 가봤는데 식재료들이 일단 확실히 엄청 싱싱하기는 해. 일단 정리를 너무 잘했고 색깔 형형색색, 마치 무슨 야채 밀림에 온 느낌인 것처럼 막 다들 야채들이 축축하고 알록달록하고, 이게 따놓은 거 맞나? 지금 당장 흙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되게 싱싱해 보이고, 약간 배추 중에도 모델 배추, 아보카도 중에서도 모델 아보카도 애들만 선정해서 갖고 온 것처럼 다 너무 예쁘고 진열도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일단 눈이 너무 행복해지는 공간이야. 화보 같다. 고급화 전략.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일단 높은 걸로 악명이 높아서 LA1에서 쇼핑하면 부자야, 약간 이런 인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서 쇼핑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미지도 있는데, 아니 솔직히 근데 이만큼 돈 안 써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 약간 무슨 컬트 같은 느낌이 있어. 이제 제가 오늘 해드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왜 약간 종교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좀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켈리의 컬트 같은 문화로 자리 잡은 걸까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에레와는 미국인이 만든 게 아니야. 성공한 이 에레완 매장은 사실 1950년대에 미국에 이민 온 일본인 2명이 설립한 매장이에요. 원래는 캘리포니아도 아니고 원래 보스턴에 있다가 확장해서 LA까지 오게 된 거였는데요. 나니? 이 에리완을 만든 역사적인 두 인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리완은 이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알파벳을 거꾸로 읽으면 nowhere이에요. W가 이게 바뀌기는 했는데, 아무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냥 이름을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영국의 되게 유명한 작가 세뮤얼 버틀러의 소설에서 따온 거래요. 이 소설에서 에레완은 가상의 나라로 나오는데요. 뭔가 되게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이런 세계를 뜻하는 가상세계의 이름이에요. 둘이가 부부거든요. 이 둘이 추구하는 게 이거랑 딱 맞는 거야. 이 둘은 이상주의자들이었어요. 현실에서 찾기 어려운 식품을 판매하는 곳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세뮤얼 버틀러 씨의 책에서 나온 nowhere, 거꾸로 한 LA1을 자기네 마트 이름으로 쓴 거예요. 세뮤얼 씨가 어떻게 책만 내고 상표권 등록은 안 하셨나 봐. 그래서 아무튼 마트로 만들게 됐어요. 정말 돈이 넘쳐날 것 같이 생겼다고? 부자 냄새가 난다고요? 부자였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둘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둘은 50년대 이민을 온 일본계 미국인? 이 미국의 목적을 가지고 온 일본 사람들이었는데요. 특히 이 여자분 있죠? 와이프분은 돈도 많이 없었고 영어도 할 줄 몰랐고, 이 미국이라는 땅에 아는 사람 뭐 한 명 없었어. 미국에 그냥 맨몸으로 왔어요. 왜냐? 이 여성분의 이름은 아벨린인데요. 이 아벨린은 일본의 되게 유명한 철학자이자 건강운동가, 이 사람의 이름인 오사와라는 사람이거든요. 오사와가 이 여자의 스승이야. 이 오사와라는 사람은 매크로비오틱스라는 식이요법, 이거를 창시한 창시자예요, 일본에서.
이게 뭔지도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 오사와의 제자였는데 아벨린이 일본에 있을 때 이 오사와가 이게 일본에만 있을 수는 없다. 이거를 이제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 해서 아벨린을 LA 서부 쪽에 보내고 또 다른 오사와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중간에 있는 이 안경 낀 동양인. 이 남자의 이름은 미치오 쿠시인데 이 사람은 뉴욕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동부 서부에서 나의 매크로비오틱스를 전달을 해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둘은 사실 일본에 있을 때도 만난 적이 없어. 미국에 와서 약간 펜팔 느낌으로 Dear 미치오 씨, 당신은 어떻게 지냅니까? 오 아벨린, 전 뉴욕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쥐새끼들이 정말 더럽군요 하면서 티카타카를 편지를 통해서 하다가 이제 드디어 사부님이 너네 한번 둘이 만나봐라. 그래서 드디어 이 아벨린이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티켓 딱 끊고 버스 타고 그 먼 곳에서 뉴욕까지 온 거예요. 이때 뉴욕에 와서 처음으로 미치오쿠 씨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마르고 병약해 보이는군. 왜 이렇게 말랐지? 첫인상이 그랬대요. 그랬지만 둘이 얘기해보니까 같은 사부님을 모시고 있고 생각하는 바가 똑같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일본에서부터 창시된 매크로비오틱스라는 게 뭐냐? 통일교인가요? 봐봐, 이게 진짜 약간 종교, 그러니까 이들은 건강하게 살자는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약간 컬트의 느낌이 있어. 뭐냐면 정말 그냥 간단히 말하면 곡물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먹어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든 음식에는 음과 양이 있다. 근데 이거는 약간 한의학적으로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뭐 보리가 약간 찬 기운이고 따뜻한 기운이고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모든 음식에는 음양이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잘 맞춰야지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꽤 제한되어 있어. 일단 식단의 50-60%는 통곡물로 섭취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현미, 보리, 기장, 귀리 뭐 이런 거. 이 중에 제일은 현미인이라 해서 현미를 되게 좋아했고 다음 채소는 전체 식단의 20-30%. 대신에 가지, 감자, 고추, 토마토도 별로래. 가지나 감자는 절대 안 된대. 그리고 아보카도, 시금치도 이것도 몸에 좋긴 하지만 음의 음식이라서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래. 그리고 콩이랑 해산물이 5%에서 10%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하얀 생선은 조금만 먹을 수 있고 붉은 생선 이런 것도 안 돼. 과일도 땡길 때만 살짝 먹는 정도. 견과류도 안 돼. 견과류도 찬 음식이야. 먹을 거면 조금만 먹어. 그리고 고기는 절대 안 돼. 동물성 식품 no, 설탕 no, 가공식품 no, 절대 안 돼. 플러스 거기에 조리기구까지 유리, 나무로 된 것만 되고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넌스틱 프라이팬 이런 거 사용도 안 된대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뭐 오케이인데 전기 오븐도 쓰면 안 된대. 뭐 전자레인지는 말할 것도 없겠지? 뭐요? 고기에서 손절. 자, 근데 지금에 와서는 매크로비오틱스가 뭐 이거는 뭐 권장하는 편, 이거는 추천하지 않는 편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당시 50년대만 해도 굉장히 스트릭트했어요.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것만 먹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는 뭐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당시에 이거를 주장했던 오사와 사부하고 수제자들이 이렇게 마크로비오틱스로 식단을 바꾸면 몸이 낫는다는 거야. 치유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막 이 식단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뭐 내가 몸이 여기가 안 좋았는데 여기가 나아졌다, 안 보이던 눈이 뜨여졌다, 뭐 피부가 다 정제되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약간 컬트 느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백안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봤죠? 이 눈동자가 있으면 주변에 이렇게 하얀 게 많이 보이는 그거를 삼백안이라고 많이 한국에서 하잖아요. 이게 일본에서는 산파쿠라고 한다고. 근데 이 건강 운동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정제 음식을 많이 먹고 고기 같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영양이 불균형이 돼서 사람 눈이 산파쿠가 된다. 삼백안이 영양 불균형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미적으로도 좋지 않고 이거는 심각한 질병, 사고의 전조 증상이다. 죽음의 신호이기 때문에 재수없어 죽겠어. 갑자기 삼백안들 어리둥절. 사백안들은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삼백안인 사람들은 지금 당장 식단을 보내야 된다.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 있잖아요. 삼백안인 배우들한테 자기 책이랑 왜 네가 빨리 지금 당장 이 식단을 따라야 되는지랑 예를 들었대. 존 F 케네디 봐라. 얘도 전형적인 삼백안이었다. 살짝 삼백안인가? 잘 모르겠는데? 살짝? 존 F 케네디 봐라. 살아생전에 얼마나 고기와 정제된 미국 음식을 많이 먹었으면 눈이 삼백안이 돼서 저게 불행의 전조 증상인지 모르고 결국에 이 사람이 어떻게 끝났는지 봐라. 암살당했죠.
이러면서 미국에 있는 배우들에게 경고를 보내기도 에라이 그냥 멍하신 것 같은데 땀땀하시는데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에리완의 시초라고요. 아니 근데 재수없어. 내가 만약에 300원을 가진 헐리우드 여배우인데 갑자기 이런 웬 일본 오사카에서 편지가 왔네? 누구지? 하고 열어봤는데 마치 행운의 편지처럼 이 행운의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했으며 이것도 아니고 진짜 재수없어. 기분 나빠. 자, 그러면 미국 의학계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 의학계에서는 너무 극단적이다. 특히 암협회 이런 데서는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음식을 제한할 경우에는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되게 좀 제한이 되게 스트릭트했다고 했잖아. 초반에는 진짜 막 이거 디톡스 해야 된다면서 며칠 동안 물에 불린 현미만 먹게 하고 그랬대. 그래서 실제로 영양실조로 사망을 한 사람도 있고요. 뉴욕에 살던 한 여성이 어느 날 이걸 어디서 봤어. 기사 같은 데서. 일본에서 이런 철학이 미국에 왔다더라. 그리고 거울을 딱 봤는데 쉣. 내 눈 삼파쿠잖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이걸 엄청 막 따라한 거야. 현미만 불려가지고 막 먹다가 결국에 뇌혈병으로 사망했다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약간 안티 운동 막 이런 것도 생기고 좀 그랬나 봐요. 자, 아무튼 이게 그들의 매크로비오틱스 사상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내가 보기엔 효과 본 사람들도 있을 거야. 왜냐면 이 미국 사람들이 맨날 도너츠 이런 것만 먹고 빵만 먹다가 갑자기 홀 그레인 있잖아요. 현미, 정제되지 않은 이런 거 먹으면 분명히 몸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실제 예로 이게 50년대까지 갈 것도 아니고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온 뭐 한국의 무슨 약 같은 약이었나 무슨 가루였나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에서 엄청 대흥행을 했다. 미국 사람들이 이걸 먹고 몸이 다 정화가 됐다더라. 피부가 좋아지고 어쩌네 무슨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왔는데 그 성분을 보니까 성분이 뭐였는지 알아? 미역인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해조류 같은 거 많이 먹고 미역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애기 낳으면 미역을 먹기도 하고 이게 되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미역 먹으면 좋은 거 알아. 근데 이들은 이 서양인들은 미역 같은 거 지금도 그렇게 지금이야 김이 많이 알려졌어요. 확실히 홀푸드 이런 데 가면 말린 김 있죠. 조미김 이런 거 많이 팔아. 근데 십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나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탈리아 갔는데 그때가 이제 막 일본 음식이 막 이렇게 성장하던 막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도 미역국 이런 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다. 막 그거 막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거 그걸 어떻게 먹어? 막 이러고 멕시코 이런 데만 가도 해안가에 미역이 막 이만큼씩 떠내려와요. 그럼 걔네들은 그거 잡아서 버린다고. 그걸 보고 있는 한국인은 막 심장이 타. 저게 얼마짜린데 저거 어떻게 뭐 오뚜기 이런 데다가 주면 안 되나? 말려가지고 저거면 미역국에 몇 그릇이요 막 이러는데 사람들은 그냥 이걸 먹는 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안 먹었는데 이걸 가루로 만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약을 먹고 막 몸이 좋아졌다, 피부가 좋아졌다, 머리카락이 더 난다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근데 한국에서는 별 인기 없었거든요. 우리는 뭐 맨날 먹던 건데 뭐 한 달에 한 번 먹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것처럼 이 운동도 여기 왔을 때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미역처럼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무튼 이런 철학을 따르는 두 제자가 미국에서 만나서 둘이 이제 결혼까지 한 거예요. 자, 이런 두 명이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얼마나 미국 음식 뒷땅을 깠겠어요. 이 둘이 실제로 도대체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좋은 음식이 전혀 없는 나라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둘은 뭘 먹고 살겠냐고. 주변에 뭐 도넛, 식빵 이런 것들 뿐인데 심지어 이 아벨리는 뉴욕까지 버스 타고 왔단 말이에요. 했던 말이 제가 배가 고파서 휴게소에서 빵 하나 집어 먹었다가 설탕 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걸? 한 입 먹고 그 자리에 두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금기의 음식을 한 입 먹었는데 역시 이건 아니다 했던 거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애도 둘이 생기는데 애가 생기니까 더 이 부부가 응급 상황이 온 거야. 어떡하지? 우리 애들한테는 최고의 매크로비오틱스 식단만 먹여야 되는데 도대체 이 미국이라는 미개한 나라에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네 공원 가서 이파리 같은 거를 채집하고요. 둘이 이제 뉴욕에서 산 게 아니고 보스턴으로 이주를 했거든요. 공원 가서 잎사귀 직접 채집을 하고 불법 아닌가? 아무튼 그리고 보스턴 근처에 해변가 가가지고 해초 같은 거 수확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당시 애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도시락을 싸가야 되잖아요, 점심에. 근데 얘네는 쿠시 아들, 딸들이 학교에 오면 애들 다 샌드위치, 햄버거 뭐 이런 거 싸오는데 얘네들은 열면
오늘 아침 공원에서 따온 2% 만든 현미 쌀 초밥 막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미국인 친구들은 쟤네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두 애들은 학교에서 옆자리에 앉은 백인 애들이 그 하얀색 하야멀건한 식빵에다가 땅콩 버터에 젤리까지 퍽퍽 묻혀서 먹는 걸 보면 막 우유도 먹으면 안 되거든. 우유 벌컥벌컥 먹으면서 맛있다고 먹는 걸 보면 이 집 애들은 gross, disgusting, 저런 걸 어떻게 막 이랬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있잖아요, 이 학교에. 선생님 미국 사람이잖아. 이 애들이 가지고 온 이 음식을 보니까 야, 너네 이것만 먹는 거 맞냐? 너네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미트로프를 사서 먹으라. 미트로프를 사 먹으라고 강요했대. 미트로프는 그 갈은 고기로 만든 미국 음식이거든요. 토마토 소스 들어가고 그러죠. 캔 토마토 이런 거 절대 안 되지. 근데 막 그런 거 먹으라고 막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애들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안 그래도 왜 한국인 이민 가정들도 엄마가 도시락에 김밥 싸줬는데 뭐 요즘에는 김밥 많이 먹지만 옛날에는 애들이 다 미국 애들이 다 뭐야 이 해조류 냄새. 야, 너 뭐 이상한 거 같아서 막 이거 놀리고 그러면 애들 한창 예민하잖아요. 그랬으니까 애들도 집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지. 안 그래도 우리만 다른 애들이랑 다른데 선생님이 그렇게 대놓고 너네 그거 뭐냐? 이렇게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우려됐던 게 아닐까? 미트로프 사 먹어라. 막 이러니까.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엄마가 원래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학교로 찾아가서 선생님 나오셔라. You shut up. 이건 아니고 당신 왜 우리 아이들의 식단을 무시하냐 이러면서 종교적으로 이런 거 먹는 거니까 본인도 인정했네요. 종교라고. 종교적으로 우린 이거 먹는 거니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아라.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죠. 어떤 종교도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네가 우리 종교를 뭐라고 하냐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선생님도 찍소리를 못했대요. 니네 먹고 싶은 거 먹으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가족이 다 미국 음식, 미국은 먹을 게 없다. 현미 이런 거를 구할래도 당시에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매사추세츠에 살았잖아요. 이 보스턴 대학가에 가가지고 이 운동을 전파하자고 이 엄마 아빠가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나가서 매일매일 전단지를 돌린 거예요. 이 식단을 따라야 하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야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이게 당시 신선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해보고 싶다. 한 명, 두 명 또 당시에 히피 문화가 있던 때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from Japan? 너무 이국적이고 나도 한번 따라하고 싶군요. 일본 사람들이 피부가 좋고 오래 사는 게 바로 이런 비결인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통곡물 먹고 싶어도 근데 파는 곳이 없는 거야. 실제로 당시에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주에 살던 미국인이 이대로 따라서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귀리, 뭐 현미 이런 거 있죠. 수수 같은 것도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수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미국 어디에 가도.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곳은 그런 데였대. 아까 우리 소연님이 이거 무슨 닭 모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실제로 당시 미국에서는 수수를 구하려면 펫스토어에 가야 되는 거야. 그 조류 먹이. 먹기로 찾기도 어렵죠. 거기다가 뭐 미소 된장 이것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당시에 구할 데가 없어서 어렵게 수소문해서 미소 된장을 갖고 있다는 사람을 찾아가 보니까 예, 제가 판매하는 미소 된장이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섬주섬 하더니 자기 막 침대 밑에서 막 이런 메주 같은 거를 미소 이거를 이렇게 한시로 이렇게 막 꺼내서 오는데 저 어디서 만들어진 것도 모르겠고 막 윽스러워서 이런 걸 도대체 어디서 그럼 구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이 두 일본 부부가 에리완이라는 식료품 파는 가게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매크로비오틱을 실천할 수 있는 식료품 가게를 직접 만들자 해서 이름은 뭘로 할까? 세뮤얼 버틀러 책의 Nowhere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에리완으로 만들자. 그렇게 1966년에 보스턴에 첫 매장을 설립을 해요. 매장이라고 해봤자 되게 조그만 지하실을 개조해서 만들었던 거래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막 세련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되게 소박한 곳이었대요. 실제로 히피들이 많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수다도 떨고 해가지고 되게 히피 느낌으로 막 깃털 장식도 있고 그들만의 만남의 광장처럼 돼서 여기서 이 두 부부가 매크로비오틱 강의도 하고 점점 이거를 믿는 미국인 수제자들도
병들도 생겨서 자기들끼리 이걸로 질병도 고칠 수 있다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이 두 부부는 여기서 이제 거의 리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르는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일본식 영어 있잖아, 이런 액센트 이런 거를 그대로 따라쓰기도 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힙해진 거지. 그래서 실제로 아까 사진처럼 이 부부가 찍힌 사진도 옆에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여자분이 되게 유명한 미국 옛날 그 여배우세요. 그래서 점점 이게 확장이 돼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이 매크로비오틱스에 좀 빠져들게 된 거야. 보스턴에서 그럭저럭 잘 됐어요, 이 마트가. 그래서 이제 우리 LA로 가자. LA의 원래 히피들의 성지였던 거 알죠? LA 가면 우리는 무조건 더 잘 된다 해가지고 확장을 했는데 좀 무리하게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재정적으로 휘청하기 시작했대. 근데 점점 여기가 커지기는 커지는데 운영 방식 자체도 엄청 히피스러웠던 거야. 이 부부는 사업가라기보다는 뭐랄까 그냥 이상주의자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직원들 월급도 어떤 직원은 뭐 월급 대신 뭐 신발 사달라 그러면 신발로 대체하기도 하고, 여기서 근무를 하려면 현미만 무조건 먹어야 되고, 그 아까 오사와 사부님 알지? 이 오사와 사부님이 책이 또 300권이 넘게 있었대. 아니 무슨 어떻게 300권을 써? 아무튼 근데 이 사람 300권을 다 읽어야지 직원으로 일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처음에 보스턴에서 좀짜리 자기들끼리 소규모로 할 때는 먹혔는데 점점 직원들 많아지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하기 싫은데요? 300권을 언제 다 읽어요? 왜 현미만 먹어야 되죠? 저 감자 좋아하는데요? 이러면서 다들 이렇게 불만이 생기고 노조까지 결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상주의자 막 헬렐레 발렐레한 이 부부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우리는 사랑과 평화만을 원하는데 왜 이들이 우리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거지? 너무 당황스러워. 거기다가 장부 작성도 여태 한 번도 안 했대. 15년 운영을 하면서 장부도 안 썼대요. 그냥 대충 남으면 남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러다가 LA 확장까지 하니까 진짜 재정 위기가 시기에 온 거예요. 거기다가 1980년대 들어가면서 비슷한 유기농 식품점들도 주변에 우후죽순 많이 생기게 된 거야. 근데 LA에는 가면 감자도 안 팔고 가지도 안 팔고 생선도 흰살 생선만 조금 이런 거 팔고 그러는데, 다른데 유기농 마트 가면 싱싱한 오가닉 감자, 오가닉 가지, 토마토, 견과류도 종류별로 많고, 그러면은 내가 매크로비오틱 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LA1 가서 쇼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망해가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매크로비오틱스의 창시자, 이 모든 질병은 개인의 책임이다, 개인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단을 안 하니까 아픈 거다 라고 얘기하고 다녔던 이 사람이 정작 72세 꽤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참고로 LA1을 창시한 이 부부의 딸은 매크로비오틱스 식단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40세에 암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엄마도 자궁경부암으로 나중에 사망하거든요. 무슨 암도 치유를 할 수 있다더니 점점 내리막길을 가게 된 거예요. 심지어 엄마는 딸이 40세에 암으로 사망했을 때 이 우리 딸이 살아생전 연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연어를 먹더니 이렇게 아파서 갔다고 했는데 본인도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했다고.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둘이 설립한 LA1은 1981년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네 미용사였던 사람에게 넘겨졌대요. 1981년도 이후로는 LA1이 운영이 되긴 됐는데 사장님이 바뀌면서 완전히 이상한 경로로 갔어. 거기는 진짜 완전 히피에 히피 이런 걸로 무슨 향초 뭐 이거 뿌리면 뭐 암이 없어지는 향초, 이 성수 같은 거 뭐 이 주스를 마시면 근육이 더 잘 붙습니다 막 이런 거 하고, 이 비누로 샤워를 하면 뭐 털이 없어집니다, 피부가 더 고와집니다, 이런 거에 완전 미쳐있는 매니악들만 가는 이런 조그만한 가게로 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진짜 이상해. 지금 이 삐까뻔쩍한 LA1이랑은 결이 너무 다른 지하실 같은 막 그런 존재라고. 저도 다이소에서 게리마님 팔찌삼. 이게 요즘 Y2K MZ 패션인 건가? 자, 그러다가 안토치라는 남자가 2011년에 이 LA1을 인수를 하면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안토치라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뭔데 이 쓰러져가는 향초 맡아보세요, 피부가 좋아집니다, 이런 곳을 인수할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서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봤어요. 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한국인인가 하는데 아니에요. 대만 사람입니다. 둘의 이야기가 나는 꽤 로맨틱하게 느껴졌어. 자, 원래 안토치는
완전 금수저집 아들이었어요. 집이 완전 재벌이었다고. 원래 이탈리아계예요. 할아버지가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이 아빠가 주류 상점 같은 거 조그맣게 운영을 하다가 뭐 어떻게 이것도 수입하고 저것도 수입하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자수성가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집에 돈이 됐다 많았는데 아빠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집에 애들도 많고 하니까 너네 빨리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이탈리아 걔니까 이탈리아 식당 가서 알바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90년도에 막 전화 주문에 뭐 마리나라 피자 하나, 마르게리타 피자 하나, 까르보나라 하나요. 막 이거 하고 있었고 옆에 있는 여성분 있죠. 조세핀은 대만에서 유학 와가지고 당시에 산타모니카 칼리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었어요. 이 조세핀은 주방에서 알바 마리나라 하나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만들고 소스 만들고 이러다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사귀게 된 거야. 그리고 3년 있다가 결혼까지 하게 돼요. 자, 근데 둘이 결혼하고 나서 이 토니가 식품 이런 쪽으로 또 완전 대성을 해. 아니 이게 뭐 성공하는 사업가 집안 내력 이런 건가? 미국에서 그 당시에 지금처럼 식재료가 다양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치즈 이탈리아에서 구해올 수 있나요? 그러면 이 조세핀이 예 구해올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 구해와가지고 로컬 사람들한테 뭐 몇 개 사가지고 약간 지금 공구 같은 느낌? 공동구매 느낌으로 해외에서 뭐 이런저런 식료품 떼다 와서 팔다가 완전 대박이 나가지고 거의 무슨 몇백억 달러? 회사를 아예 차리고 근데 그 회사를 엄청 큰 이 식료품 대기업에서 이 회사를 사갔어. 그래서 이 회사가 매각이 되면서 정확한 금액을 공개하진 않았는데 정말 이제는 대대손손 일을 안 해도 되는 만큼의 돈을 받게 된 거예요. 다시 부자가 됐어. 안토치가 본인이 스스로 말하기로는 돈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그런데 처음에는 와 이제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랬는데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지루하더래. 심심했대요. 맨날 집에 오면 조세핀 뭐해? 그냥 있어. 자기는 뭐해? 그냥 커피 마셔 커피. 우리 아들은 뭐하나? 우리 아들 뭐 욕조에서 목욕하고 있겠지. 욕조에 $100짜리 수표 채워서 아들 그냥 $100 수표 물 대신 $100 수표 채우고 공부 왜 해야 되지? 이러고 있고. 자 봐봐 여러분들 진짜 부럽다. 돈이 넘쳐서 무료한 삶. 나도 샤넬백 던지면서 울고 싶어 하잖아. 이들은 돈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점점 우울해지는 거야. 삶이 너무 무료하다. 삶에 목표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삶에 무언가가 없어진 느낌? 허전함을 느꼈어요. 인간이란 게 이런 존재라니까?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뭐 누군가는 유튜브 구독자 200만 뭐 조회수 뭐 저 사람 삶은 정말 행복하겠다. 저 사람 정말 꿈꾸던 직업 선생님이 됐어. 저 사람 원하는 게 없겠다. 내 친구 인스타그램에서 맨날 명품 자랑해. 해외여행 가. 쟤 진짜 바라는 게 없겠다. 쟤는 금수저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아까 말했죠. 내가 책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문장. 인간은 궁극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100% 만족스러운 배우자가 절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재미없다. 뭐 해먹고 살지?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냐? 나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 생활이. 뭐라도 하고 싶다 하고 이제 알아보다가 자기들은 이제 식료품 이런 거 파는 걸로 사업을 했으니까 여전히 이런 마트 식품 같은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알아보다가 자기 친구가 야 진짜 이 히피스러운 오가닉의 성지 내가 알려줄까? 하면서 안토치의 손을 잡고 LA에 있었던 에리와는 어떤 중국 음식점을 개조한 그런 작은 가게였대요. 아무튼 거기로 데려갔대. 규모도 되게 작았고 이 에리완이 손님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있는 게 뭐였냐면 이 에리완 매장에 충성 고객. 내가 이 스무디를 먹었더니 정말 피부가 고와졌다고. 내가 여기서 파는 향초를 샀더니 장염이 다 나았다고. 이러는 충성 고객들이 엄청난 거야. 그래서 그 컬트를 이 안토치가 여기서 목격을 했어. 그래서 그거는 알겠는데 이 안토치가 여기 가자마자 이거 무슨 냄새야? 비누 냄새래. 사장님이. 비누요? 이 냄새가 왜 이래? 막 희한하고 막 켜켜하고 디자인도 너무 구리고 여기 무슨 쥐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여기서 제일 인기 있는 식품이 뭡니까? 그래서 핫바라고 이렇게 딱 나왔는데 나중에 인터뷰에서 무슨 교도소 음식 같아 보였대. 무슨 교도소 음식이 나온 줄 알았다고.
여기 뭐야? 근데 이 가게 아까 말했죠. 에리완 일본 부부 다음으로 인수한 게 어떤 미용실 하시던 분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야. 대충 이 히피스러운 사람들을 고객 대상으로. 그런데 이 미용사 이분에게 저기요, 내가 이 가게를 인수하겠다. 나가세요. 이래가지고 이 작은 공간을 엄청 고급지게, 마치 고급 호텔, 럭셔리 백화점처럼, 저는 이 에리완의 화장실은 안 가봤는데 이 화장실 안도 되게 세련되게 해놨대요. 그래서 진짜 완전 고급진 이미지로 탈바꿈을 시킨 거예요, 이 에리완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에리완처럼 이거를 먹어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뭐 이거를 먹지 않으면 너는 병에 걸린다, 이런 공포 마케팅 NO. 곡물만 먹어야 된다 NO. 건강한 식재료로 감자도 먹을 수 있고요. 토마토, 최고의 토마토 먹을 수 있어요. 연어 드셔도 됩니다. 연어 먹는다고 뭐 암 걸리지 않아요. 최고의 연어.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 갖다가 예쁘게 착착착착 쌓아놓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고 고급 식재료뿐만이 아니라 힙한 식재료, 사람들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물도 거기서 파는 게, 기존 마켓에서 파는 싼 물도 있는데 20몇 불, 거의 30불짜리 물도 팔아요.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4만 원이란 말이야. 그 4만 원짜리 물만 파는 건 아니야. 근데 궁금하잖아. 도대체 이거는 무슨 물인데 이렇게 4만 원씩이나 하는 거야? 그 희한한 것도 팔아요. 많이 나가는 비싼 식료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sea moss라고, 뭐지 한국어로 검색해 보니까 바다 이끼래요. 그거를 막 파랗게 초록색 천연 염료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푸딩처럼 이렇게 자에 넣고 팔기도 하고, 되게 비싸. 40불 50불 이래. 막 7만 원 이러는 거야. 그냥 둥둥 떠다니는 해조류 액체 같은 게. 근데 비싼 건 비싼데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그리고 이런 비싼 걸 샀을 때 기분이 어때요? 비싼데 이게 에리완에서 파는 요즘 그렇게 장에 좋다는 sea moss잖아. 너 그거 안 먹어봤어? 약간 캘리걸, 밸리걸, 캘리보이, 밸리보이들의 문화 같은 걸로 점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신기한 스무디도 팔고, 오 같은 건가? 호기심 유발 작전? 점점 이렇게 약간 특이하고, 다 비싼 게 아니야. 내가 거기 가서 되게 당황했던 거는, 나는 틱톡 이런 걸로만 봐서 여기 되게 다 비싼 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 뉴욕 홀푸드 마켓이랑 비교하면 뭐 딸기 크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이하게 5불짜리 딸기도 있는데 35불짜리 딸기도 있고 3불짜리 물도 있는데 29불짜리 물도 있고, 중간중간 그런, 이게 뭐길래 궁금증을 자아내는 제품들이 여기저기 섞여 있더라고요. 스무디, 해조류 스무디도 있나요? 제가 여기 이제 스무디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 캘리걸들, 약간 이런 건강한 몸, 힙한 거, 막 그린 주스 이런 것만 먹던 캘리걸들의 니즈에 딱 부합하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모이면 Have you been to Erywan? 그 말투 알죠? 캘리걸 말투로. 에리완 이름 자체도 나는 캘리포니아랑 너무 잘 어울려. 그렇지 않아요? Erywan? 아무튼 인수한 건 2011년이라서 점점 잘 되다가 진짜 대박이 터진 게 바로 코로나 때였어. 코로나 때 알죠? 누군가는 돈 못 벌고 누군가는 돈 많이 벌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 왜 이게 물살을 타게 됐냐면, 유명 틱토커가 100 몇십만 팔로워가 있는 틱토커가 캘리 산 사람이었나 봐. I love everyone. It's so good. The food is really good. The smoothie is smoothing. 그래서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코로나로 다 셧다운돼서 갈 데도 없고 한데, 여기서 여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여기서 모여가지고 쫌쫌따리 우리들끼리 모임도 갖고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만의 아지트 같은 공간이 됐다 하면서, 뭐 여기 재밌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씨머스 이런 것도 팔고 막 이러면서 소개가 됐어. 이때부터 좀 유명해지다가 2022년도에 스무디, 당시에 17달러였어요. 지금은 2불 올라서 19달러인데 당시 17달러짜리. 한화로 하면 한 3만 원 가까이 되겠죠. 17달러짜리 코코넛 클라우드 스무디를 만들었는데 엄청난 인기를 끈 거예요. 근데 봐봐. 안 먹고 싶게 생겼나? 이게 그들 에리완의 시그니처 스무디입니다. 자, 여기에 주 재료가 뭐냐? Milk Organic Almond Milk. Okay? Not regular almond milk. Okay? Milk almond milk. 진짜 브랜드예요. 그 성분이 좀 좋다고. 근데 비싸. 우리 집에도 있어. Milk oat milk. 왜 샀냐면 내가 아는 동생이랑 얘기를 하다가 에리완 얘기가 나왔어요. 수다 떨다가. 그래서 갑자기 맞다. 나 에리완 라이브에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까먹었네.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아마 여기 헤이미아님이 Food is like, oh my god, it's like totally amazing. Gosh. And the smoothie?
Oh my god, you just gotta try it, babe. So good. 조롱핑 아니야. 자, 아무튼 근데 이거 어떻게 왜 사게 됐냐면 이 에리완에 있는 스무디에는 무조건 베이스가 몰크사의 우유입니다. 그 식물성 우유 있죠. 아몬드 혹은 귀리 우유 같은 거, 오트 우유. 그래서 얼마 전에 친한 동생이랑 얘기를 하다가 에리완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헤일리 비버 19불 맞냐 그랬는데 언니 근데 거기는 우유부터 일단 몰크를 쓰잖아. 그래서 내가 봤거든 마트에서. 뭔데 쟤만 저렇게 비쌀까 하다가 그때 대화를 나눈 후 홀푸드마켓 가서 우리는 에리완이 없어서 홀푸드마켓 가서 이거 한번 사와봤지. 모르겠어. 맨날 스무디에 섞어 먹어서 그 맛이 그 맛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 코코넛 클라우드 스무디에 이 몰크, 오게닉 아몬드 밀크, organic pineapple, organic banana, organic avocado, organic almond butter, 오가닉 바닐라 콜라겐, 바닐라 스테비아. 이 파란색이 이거네. 블루 컬러가 나는 스피룰리나라고 이게 미역 그런 거죠. 해조류 같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Zuma Valley Organic Coconut Cream. 아니 모든 인그레디언트 앞에 올게닉이 써 있는데 굳이 반복하지 말고 그냥 다 올게닉 파인애플 바나나 아보카도 하면 될 걸 굳이 사이트에 이렇게 표기를 해놨네. 자,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끈 거예요. 그 코로나 때 그 인플루언서로 인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데 요거까지 빵 런칭을 하면서 왠지 먹어보고 싶게 생겼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서 이거 매출이 엄청 늘었대. 이 스무디 때문에. 그랬는데 갑자기 헤일리 비버가 직접 에리완에 전화해서 저기요 안토치 씨 저도 스무디 만들고 싶은데 혹시 우리 같이 콜라보 하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에리완에서 어떻게 써요? 헐 헤일리 해가지고 헤일리 스무디를 만든 거예요. 이 안에는 또한 몰크 오르게닉 알몬드 밀크, 오가닉 바나나, 딸기, 아보카도, 데이트가 들어가요. 야자 대추, 그 다음에 오르게닉 메이플 시럽, 그리고 바이탈사에서 나오는 프로틴. 이래서 바이탈 프로틴이 엄청 또 바이럴이 됐구나. 아무튼 바닐라 콜라겐, 바닐라 스테비아, 씨머스. 아까 얘기했던 그 해조류 들어가는 뭐 스무디도 있다고 하던데 여기에 그게 들어가요. 바다이끼. 또 Zuma Valley Organic Coconut Cream, 또 Organic Strawberry Glaze 뭐 이런 게 들어가서 스트로베리 글레이즈 스무디, 헤일리 비버 스무디가 탄생을 한 거예요. 진짜 한 끼 식사예요. 나는 정말 궁금해. 이거의 칼로리가 어느 정도일지. 근데 새로 인수한 사장님들이 우리는 아주 건강한 재료로만 만들기 때문에 식품 성분표 보실 필요 없다. 왜냐? 그건 우리가 대신 해드리기 때문이죠. 그냥 믿고 먹는 에리완이다 이렇게 하는데 칼로리가 어마무시할 거예요. 내가 이 스무디를 먹고 바로 이제 LAX 공항으로 가서 인천으로 날아온 거였어요. 그때 LA 갔다가 한국에 갔잖아. 12시간 비행하는 동안 배가 안 고프더라. 이거 하나 먹고 12시간 동안 배가 불렀어요. 은근히 엄청 배불러. 좀 크고 달달하니 맛도 좋았는데 같이 가셨던 그 노홍철 님이 촌철살인 이거 스무디킹에서 먹는 딸기 바나나 스무디 맛이랑 똑같다고. 근데 나도 먹으면서 뭔가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 같은데 그랬거든? 근데 진짜 맞다. 이거 스무디킹 맛이랑 똑같잖아. 그 생각을 했어. 근데 여기에 그 대추 맛이 약간 야금야금 씹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먹는 재미? 씹는 재미? 이런 게 살짝 있고. 19불이기 때문에 한 잔에 일단 세금 전이 19불, 한국 돈으로 26,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아마 세금 뭐 몇 퍼센트 붙으려나? 아무튼 거의 한국 돈으로 치면 3만 원 정도. 팁은 자유. 근데 보통 1, 2불은 내겠죠, 한 잔에. 10%다, EH님이. 저희 동네는 10.25%. 와, 비싸다. 캘리포니아 올해는 못 있겠다. 미국 안 가. 그런데 아무튼 이 스무디를 런칭하고 한 달 매출이 86만 4천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화로 약 12억 700만 8천 원. 실제로 줄을 서서 마셨어요. 저는 베버리 힐즈점에 갔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에리완이 지점마다 분위기가 좀 다르대요. 제가 갔던 곳은 베버리 힐즈였거든요. 거기도 약간 줄 서서 먹었고 사람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매장 밖까지 줄 섰어. 그래서 궁금하니까 구경하다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시머스도 한번 그 5만 원짜리 바다이끼도 한 병 사서 먹어보고 뭐 그러는 거겠지 뭐. 매출도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겠지. 저희는 이제 관광을 했기 때문에 베버리힐즈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막 에리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쫄라서 갔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에리완의 역사를 이제 다들 아시게 됐죠? 더워서 더 잘 팔리는 것도 있겠다.
아하, 자, 여기 소쿨님이 그 일본인 자손들은 얼마나 배가 아플까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더 컷이라는 언론사의 기사 굉장히 길게 예료안에 대해서 적었는데 거기에 있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어요. 이 더 컷의 기사 맨 마지막 부분을 보다가 내가 진짜 소름 돋았거든. 정확히 뭐라고 써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이런 거였어요. 이 두 부부의 자식들은 어떻게 됐냐. 딸은 어린 나이에 이제 사망을 했죠. 그 아들 학교 런치박스에 다른 미국인 백인 친구들이 땅콩버터에 잼 섞어가지고 식빵에 발라먹는 걸 저런 거는 절대 못 먹어 하면서 혼자 공원에서 따온 이파리, 엄마랑 같이 보스턴 해변가에서 주워온 해초 같은 거 점심으로 싸갔던 그 아들, 그리고 처음에 같이 설립했던 엄마 있죠. 일본인 엄마가 뉴욕까지 오는 여정 동안 영어도 잘 못해가지고 버스도 잘 못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여인의 아들은 결국에 커서 여전히 엄마 아빠의 이 사명대로 사람의 건강에 집중하는 다른 회사를 차렸대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뭐냐? 바로 펠로톤. 이 부분에서 소름이 쫙 돋았어. 공동 설립자 중에 한 명이 이 부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오 마이 갓, 대박. 펠로톤 엄청 유명한 그 바이크 회사예요. 코로나 때 주가가 엄청 올랐어서 실내 자전거거든요. 저 펠로톤 되게 좋아해요. 좀 비싼 실내 자전거야. 보여줄게. 자, 이렇게 생긴 그냥 실내 자전거인데 봐봐요. 펠로톤이라고 써있죠? 자, 앞에 스크린이 달려있고 뒤에 저 꽁다리에 저거는 뭐냐, 저기는 아령 꽂는 거예요. 아령 꽂는 장소인데 이 앞에 스크린이 뭐냐면, 여러분 소울사이클 들어보셨어요? 소울사이클 이런 것처럼 스피닝 클래스 가면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에서 스피닝 클래스 가면 되게 재밌다? 진짜 우락부락 막 이만한 흑인 오빠가 막 나와가지고 Yes baby let's go 막 이러면서 DJ처럼 노래도 선곡 엄청 잘 해가지고 막 뿜뿜뿜 다리 뿜뿜 따면서 엄청 막 정신없이 클럽처럼 지나가거든. 근데 이 선생님들도 되게 다양하고 노래 선곡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소울사이클 되게 지금도 사람들 많이 가거든요. 약간 미국의 유명한 스피닝 단체 클래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펠로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스크린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티칭 스타일이 달라.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노래 스타일 해가지고 그 보면서 땀 흘리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다른 사람들이랑 이 펠로톤 유저들이랑 같이 자전거 경주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그냥 혼자 하면은 그냥 잘 안 하게 되는데 괜히 그것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내 이름 뭐 예를 들어 썸머라고 하고 나는 17살에 뉴욕 거주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 프로필이 나와. 근데 나 열심히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어디 뭐 샌안토니오에서 사는 57세 린다 할머니가 겁나 빨리 날 쫓아오네? 이게 속도가 이게 보인다고. 이 점수 스코어가 나와요. 그러면은 자존심 상하는 거지. Excuse me? grandma? 나도 미친 듯이 막. 근데 결국 린다 할머니한테 지고. 그럼 린다 할머니한테 뭐 이렇게 박수도 보낼 수 있나? 뭐 그런 것도 있어. 아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펠로톤 하는데 이거 진짜 손녀가 타는 거 아니냐고, 말이 되냐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개센 미국 할머니들 진짜 많아, 할아버지들도. 그러니까 실내 자전거를 되게 재밌게 탈 수 있는 기구이자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거 되게 성공한 회사인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코로나 때 대박 났거든. 아무튼 여기에 공동 설립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온 약간 내 기준 살짝 아니 조금 많이 컬트 같은 식습관 운동을 하던 일본 이민자 둘이 설립했던 이 에리오안이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면서 이탈리아계 이민자의 후손 자손인 안토치가 인수를 하면서 완전 고급화 전략을 하면서 지금의 에리오안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이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름이나 약간 건강, 좀 특이한 음식을 파는 이런 정신은 그대로. 하지만 이제 공포 마케팅 no. 누구나 먹고 쓸 수 있는 식재료들 이런 거 판매하면서 이렇게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 건너 한국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도 모두가 이름 들으면 그 캘리포니아의 그 식재료점 하는 그런 마트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미국에서. 재미있었어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곳이 된 걸까? 그래서 지금도 셀럽들이 엄청 많이 쇼핑을 하잖아요. 그 노홍철님 브이로그에서 제가 존 레논이 여기서 쇼핑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다 그랬는데 댓글에 존 레논 죽었는데요.
존 레논이 여기서 쇼핑을 자주 한 걸로 또 유명했거든요. 존 레논이 귀신이 되어서 찾아온 건가요? 했는데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실제로 존 레논하고 오코요노하고 사진 찍은 것도 있다. 이 집 아들, 지금 펠로톤 사장님인 거 아니야? 그래도 이들이 또 알고 지내던 그런 사이였다. 이들도 약간 그 히피 느낌이잖아. 그죠? 아, 들으면서 저 부부 생각났었는데 단골이라니. 내가 언제 조롱했어? 난 조롱한 적 없어. 켈리 걸 따라한 거지. 카피한 거지. 카피캣. 오뱅아 여러분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